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김희진 특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및 시국의 시군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민생 중심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조세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15개의 시군 지부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참석 대비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조세재 회장님의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협회 회장 조세재입니다. 오늘 우리 충남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불이 꺼지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약해지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를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민생 경제의 중심이며 대한민국 내수 경제에 가장 가까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민생인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앞으로도 충남 15개 시군 지부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다시 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충남 소상공인의 주요 정책 요구사항 발표가 있겠습니다. 충남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및 실질적 금융 지원 강화.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초기 촉진 정책 확대. 셋째, 충남 소상공인 회관 건립 추진. 넷째, 업종별 단체 및 지역 지부 운영 안정화 지원. 다섯째,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 구축.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15개 시군 지부장님들과 함께 공동 결의문 낭독을 진행하겠습니다.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15개 시군 지부장님들께서 준비된 결의문을 들고 현수막 앞으로 나오셔서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하나, 우리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가 우선시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책 수립 시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희망의 투표를 실천할 것이다. 2026년 5월 13일 충남 소상공인 앞에 15개 시군 지부장 및 참가자 1동. 이상으로 공동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지부장님들께서는 기념 촬영 진행을 위하여 현재 위치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글로써 전 그 충남 전체에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이 정책이나 모든 그 요구 사항이 이번에 도지사에 나오시는 그 후보님들께서 인지하시고 틀림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협조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을 거라서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준비된 티켓을 들어주시고 네. 기자 질문은 안 받아요? 촬영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티켓을 들어주시고 현수막 앞에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분들께서 촬영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앞에 화이팅! 화이팅!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15개 시군 지부장님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응답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죠? 네, 신흥뉴스 이건주 기자인데요. 네. 그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매출 감소, 시장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심해져서 지난해 108만 명이 폐업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충청남도나 정부에서는 두 가지로 이거를 구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일반 과세자와 과세 특례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어쨌든 그래도 많이 팔아서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과세 특례자 1억 400이 과세 특례자의 기준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1,000만 원도 못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40%를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과세 특례자들은 복지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일반 과세자들은 금융 지원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수 시장은 물론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국가에서 내지는 충청남도에서 키워 나가서 이 내수 시장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네, 말씀하시죠. 김호선 기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 쪽이 인구가 790만이라고 했는데 네.
지난번 MB 정부 때 580만에서 지금 500만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나요? 네, 맞고 더 올라 있습니다. 현재 80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25만이 32만입니다. 아니 충남은 여기 32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예. 25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만이 이렇게 폐업을 하면 120만이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창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과 2, 3년 안에 또 폐업을 하게 돼요. 이게 이 구조가 이렇게 악순환으로 돌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뭐 대출을 받고 집에 있는 돈 끓여서 뭐 1억이고 2억이고 사는데 이게 이제 2, 3년이면 끝나니까 그게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서 이미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큰 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사실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실제 녹록지 않고요. 네. OECD 대비 실제적으로 저희 소상공인 비율이 더 높은 것도 현실적으로 맞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온라인 시장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활발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오프라인 시장으로 경쟁력을 가져나가기가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아까 해관 건립을 요청하셨는데 네. 제가 전에도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시장 속에서 그 완스톱으로 지금 도에도 경제진흥원 산하의 그 소상공인 지원팀도 있고 각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신고나 또 여기 소진공도 있고 이러한 단체들이 좀 하나로 시장 속에 들어가서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인 기업이니 그분들이 별도로 시간 낼 수 없으니까 좀 그런 쪽에 좀 자리를 잡아서 그분들이 점심 시간이나 좀 이렇게 끝내는 시간에 이렇게 좀 짬을 내서 그분들의 이제 소상공인 교육이나 사실 소상공인이 지금 저는 대부분 지는 기업에 대부분 많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롭게 뜨는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소상공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1차적인 대안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한 절반이 자기 밥벌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대부분 지금 정리를 하고 싶어도 대출권 때문에 새로 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좀 그걸 정리를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다 지금 대출은 지금 다 묶여 있고요. 사실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정부의 그 금리를 갖다가 소상공인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다 은행에 있어요. 그럼 은행에 가서 저는 실질적으로 더 데모도 하고 더 니네들 소상공인들에서 풀어라고 데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 서두에 소상공인 회관 건립이 과연 필요하냐. 여기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진공이나 우리 충청나 도나 어디선지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라고는 두 개의 단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전달 과정이 지금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달하는 과정은 인터넷으로 올리고 프랑카드를 했는데 그 눈이 밝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밝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달 과정을 지금 그 중앙에서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에서도 이게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지금 15개 시군 지부가 있고 15개 업종별 회장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그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그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벤처나 또 소진공에서 나오는 그 사업들을 전부 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배달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소상공인 세관 건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 업종별 다 이렇게 넣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32만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재 나와 있는 사업이 무엇이 당신이 여기에 혜택을 받아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그 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을 시켜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지금 그 오프라인은 그런 대로 그냥 복지 쪽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러주고 해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그 교육을 시키고 지금 있습니다. 뭐 그 경제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우리가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교육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어떤 구심점 없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만들려면 그 선정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 맞는 교육 그 사람들한테 해서 정말로 그 소상공인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그 지금 예산군이 8,000명의 그 소상공인이 있는데 여기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5명만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개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우리 예산군에 있는 물건을 다 팔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요즘은 인터넷으로 팔고 뭐 외국으로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적인 장치가 알고는 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에서도 알고는 있으면서도 시혜를 못해서 저는 17개 시도 회장 중에서 제일 먼저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만 해주면은 그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내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잘 그 기사를 좀 내주셔서 우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